뇌의 공동 보조 장치라는 걸 연구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치매를 극복해 주는 거. 누워서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생각을 읽고 싶어. 인공지능이 뇌파만 가지고서 머릿속으로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글로 뱉어내요. 두더지를 연구해서 인간 수명을 200세에서 500세 사이까지 증가시키겠다는 걸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연구가 지금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분 레벨업 시간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해야 될 때가 또 왔어요. 작년에도 레벨업 할 거 많아서 되게 힘들었는데 올해는 우리의 친구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AI.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나라는 사람과 AI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의 미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면 이분을 모셔야 됩니다. 김상균 교수님 잘 지내셨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정말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늘은 NFT나 메타버스 같은 건 알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네. 아티스트나 NFT 알면 되고 그렇죠. 예. 메타버스 관련된 네네. 플랫폼 하는 사람만 네네. 알면 되는데 이 AI는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하다못해 뭐 저희 같은 교수들만 해도 네. 시험 문제를 AI 출제하기도 하고 교재나 뭐 수업자를 만들 때도 원래 네. 그림을 사왔는데 지금 제가 직접 저 손기술이 없거든요. 근데 말로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네. 그 수업자료를 쓰고 원서 같은 거 복잡한 거 볼 때도 걔한테 PDF 한 200페이지 업로드한 다음에 네. 네가 10페이지를 요약해줘. 딱 요약해서 나와요. 그 옛날에 조교가 했던 거 아니에요? 예, 옛날 조교가 해주고 조교가 약간 삐져 있는 것 같으면 내가 하지 막 했던 건데 삐지면 못 시켜. AI는 안 삐지니까. AI 안 삐져. 얘는 $20 결제만 해주면 24시간 오케이니까. 요즘 조교들이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기도 싫어하는 것 같기도 감을 못 잡겠어요. 저는 여기서 네. 이제 교수님이 이번에 이 초일류 책을 제가 쭉 훑어보면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피해갈 수 있는 직업군도 하나도 없고 피해갈 네. 수 있는 사람도 없다면 네. 사회, 경제, 문화, 돈에 관련된 네. 거, 아이들 교육, 대학 이 세 분에서 모든 분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네. 그 화두를 다 이 책에서 다 던졌단 말이에요. 일단. 네. 그다음에 엄청 던지셨어요. 이거 누가 던졌어야 되거든요. 내가 의사야 대답해야 돼. 맞습니다. 선생님이야 대답해야 돼. 예. 이렇게 각자 해야 돼. 저라도 이제 네. 대답해야 되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조교가 사실 교수님이 시키는 거 하면서 네. 도제로 배운 거예요. 맞아요. 그걸 뺏기는 거잖아요. 학습 기회를. 저- 문제는 예.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 효율 시켜야 상에는 돼. 또 내가 그냥 얘를 인공지능 쓰는 게 편한데 편하면서도 이 친구의 학습 기회를 뺏었다는 좀 부담감이 들어요. 딜레마다. 인공지능이랑 우리랑 인공지능은 난 안 삐진다. 네. 넌 삐지지. 넌 잠 졸리지. 난 안 졸린다. 24시간 이거 갖고 싸워야 되는 거야. 의사가 CT 볼 때도 백장 보려면 눈이 빠질 것 같아. 나는 24시간 전 세계 AI가 본 CT를 나는 1분 만에 공급받는다. 뭐 어쩔 거야. 사람은 100시간 CT 보면 지치는데 얘는 100시간 CT 보면 더 잘 보죠. 학습되니까. 더 잘 봐. 네, 더 잘 봐.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문제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왔어. 개인이 갖고 있는 마음은 이제 문제로 보는데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문제가 아니죠. 자 교수님 그러면 먼저 우리 이거부터 해주세요. 네. 그 지금 AI 나와서 삐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 다 삐졌어. 막 예. 작가도 삐지고 PD도 삐지고 글 쓰는 작가도 삐지고 뭐 네. 이미지 영상 편집하는 애들도 삐지고 다 삐졌어 네. 이제 우리 AI가 네. 내 거를 막 승질나잖아. 네. AI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AI 네. 본 것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AI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관계 맺기를 시작해야 될까요? 인간이 이제 머리를 쓰는 거를 시스템 1이 있고 시스템 2가 있다라고 해서 운전하세요, 혹시 대표님? 운전. 매우 잘해요. 그죠? 지금 시스템 1이에요. 한 달에 6,000km. 그럼 거의 뭐 전문 드라이버신데 옛날에 맨 처음에 운전 배우실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서 주차하려고 하면은 뭐 사이드 미러에 뭐가 보여야 되고 핸들을 50도로 꺾어야 되고 이렇게 공식화시켜서 아마 운전을 누가 알려주셨을 거예요. 면허 학원에서 면허 배울 때. 그거 시험 봤지. 근데 지금은 다 까먹었죠, 그거. 네. 자율주행처럼 차가 가릴 거예요, 아마. 운전할 때 보면 그죠? 제 손이 AI입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뭐든지 시스템 2로 배워요. 생각하고 복잡하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근데 이게 자동화가 되는 게 시스템 1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둘로 돌아가는데 지금 인공지능 우리가 불편해하는 거는 나만이 생각하고 복잡한 걸 했었는데 얘가 내가 생각하던 거 아까 조교의 얘처럼 지가 대신하고 있어. 그래. 내가 되게 잘하는 시스템 2를 뺏기는 것 같아.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 하면 작가분들도 인공지능한테 글 쓰라고 해서 그대로 갖다가 넘겨. 이거는 바보가 되는 건데 실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안 계시거든요. 그렇죠. 써라고 하면 고치기도 하고 이상한 부분 잘라내고 내 생각을 얹어가지고 더 풍성한 글을 만들어서 쓰거든요. 맞아요.
즉 뭐냐면 시스템 2에 대한 보조 장치라는 인공지능으로 붙인 거예요, 뒤에.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심각하게 들어가면 치매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뇌의 공동 보조 장치라는 걸 연구하고 있어요. 브레인 코프로세서. 치매 걸리면 뇌가 일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그거 갖다 붙이려고? 맞아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치매를 극복해 주는 거. 근데 이건 나중에 모델이지만 지금 버전으로 우리 뇌의 보조 장치처럼 보시면 좋은 거예요. 근데 AI를. 얘한테만 의지하면 내가 바보가 되는 건 맞죠.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 조교한테 대해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논문 요약해서 보고할 동안 너는 그럼 내가 하던 작업을 네가 대신해봐. 그렇지. 내가 맞아. 논문을 찾아가지고 막 봤던 건데 오케이. 넌 내가 찾아준 것만 보지 말고 너의 관점으로 한번 내가 못 찾는 걸 찾아봐봐. 처음에 어려워하는데 또 재미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교수님처럼 뭔가 좀 연구를 내가 직접 디자인하는구나. 이게 레벨업이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레벨업을 해야 되지. 예. 그 레벨에서 인공지능이 내 걸 대신한다. 거기서 울고 있을 일이 아니네. 그럼 한 일주일은 울어도 될까? 일주일 울고 쫓아가면 될까? 처음엔 많이 당황스러우니까 이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일단 좀 울어, 좀 울어. 막 불편하고 승질 그냥 맥주도 부리고. 좀 마시고 해야 될 거야. 아마 처음에는. 예. 맥주 마시고 예. 막 승질 내고 예. 욕 한 번 해. 예. 근데 언제까지나 맥주를 마실 거야? 그렇죠. 정신 차려야죠. 정신 예. 차려야 돼. 맞아요. 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너무 편안하네요. 내 뇌에 내 뇌 시스템 2에 만약에 보조 장치. 보조 장치가 하나 예. 붙었다. 또 낮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렇지. 예. 20불? 올릴 것 같아. 왜냐면 오늘만 해도 그 GPT가 다운됐었거든요, 아침에. 오늘 아침에 GPT 네. 다운됐어요? 그때 주변인 분들 난리가 났어요. 뭐 이거 너는 되냐, 나는 안 된다, 뭐 난리가 진짜? 나가지고. 예. 근데 그게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땐 프로세서가 그게 20불 갖고 사실 돌아갈 수 있는 건 솔직히 아니에요. 맞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엄청 비싸. 용량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GPT 돌아가는 서버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언어 모델 돌아가는 게. 일례로 한 번 풀 학습시키는 데 들어가는 게 이제 친한 교수님 그쪽 연구하셔서 이제 전기세 물어봤더니 그 정도 파운데이션이면 1회 전기세만 40억 정도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40억 전기세만. 뭐 컴퓨터, 인터넷 다 빼고. 어쨌든 이 AI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모든 뭐 네. 플러그인들 갖다 요새 엄청 네. 붙이고 모든 도메인들이 플러그인 붙이면 막 맞아요. 갑자기 기능이 아니 이렇게 멍청하다 내가 갑자기 확 똑똑해지고 네, 막 네. 여행 검색한 우리 3시간 했던 거 나 이런 식으로 여행하고 싶어 그러면 계획 다 짜주고 뭐 알레르기 없는 식당 다 찾아주고 난리잖아요. 이렇게 똑똑해지는데 지금 엄청 서버를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클라우드 서버를. 네. 그래서 이게 왜 또 옛날에 뭐죠 블록체인 나왔을 때랑 네. 똑같이 전기의 문제, 환경의 문제 맞습니다. 같이 이슈되죠. 더 커졌어요. 근데 그때보다 사용량이 훨씬 증가했어요. 비트코인은 될 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게 하나만 보면 알 수 있는 게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주가가 네, 네. 메타버스나 NFT 때문에 많이 올라갔었는데 올라갔죠. 인공지능 때문에 더 올라갔었거든요. 맞아요. 이 상승폭이 비교가 안 돼요. 그 말은 이만큼 쓰임새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막 그런 문제들도 있고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사실 뭐 얼마 전에도 제가 여기 처음에 나왔던 이 대표님한테 이 메타버스 강의하고 만났었는데 그 이후에도 메타버스, 인공지능, 어디선 생명공학, 뭐 특히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뇌랑 컴퓨터 연결하는 거 자기 뇌에 칩식했다고 나왔거든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많은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기술 개별적으로 배운다라기보다 이 전체 기술이 나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라는 뭐 사람의 육체나 정신, 우리 가족들, 내가 하는 일, 그다음에 우리 사회 이걸 좀 층층이 계층별로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그래서 특정한 뭐 인공지능은 이렇게 프롬프트 넣고 배우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급변하는 기술 시대에 나는 철학적으로 어떤 고민을 갖고 나의 인생을 설계해야 될지 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될 시점이고 한편에서 목소리가 점점 커져야 된다. 예, 예. 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지금 챗GPT에 관련한 책이 엄청 200권이 많죠. 넘는 예, 거 그 정도 아세요? 된다고 들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근데 뭐 이제 그 중에 뭐 많은 부분은 뭐 챗GPT 사용 설명서 같은 책들이 예. 많고. 근데 이제는 진짜 인공지능에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진화라는 네. 개념을 가지고 전체 챕터를 구성을 하셨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첫 번째가 이제 존재의 진화, 네. 그다음에 되게 의미 있어요. 마음, 그다음에 네. 관계도 진화한다. 어른이 사라진다. 대박 공감. 예, 예. 대표님 어른이세요, 아이세요? 나는 어른이고 아이예요. 저도 그렇게 공부는, 대답하거든요. 공부는 아이처럼 예, 예. 하고 책임감은 어른. 책임감은 어른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른이 공부에 늦어지면 아이가 되는 거죠.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이인데도 어른처럼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미 많이 있고 돈을 벌고. 네, 돈을 15살부터 돈 벌고. 사회에 기여하고 60살짜리 돈 못 벌고 사회 적응 못하고 뒤쫓아가고. 네. 그래서 유치원이 노치원 되고. 맞아요. 이게 바뀐다니까요. 네, 진짜. 맞아요. 근데 100살을 살아. 예. 동시대에 어른과 아이의 역할이 바뀌는 거지. 우리가 안 보이는 속속들이를 뒤집고 바꾼다니까요. 포크레인처럼 이렇게
들이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김상균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얘기하면서 또 내 눈 봤지? 또 띠링 한번 했지 지금. 네. 제가 또 재밌는 주제 나오면 인터뷰할 때도 어떤 인터뷰는 이렇게 하고 하다가 어떤 인터뷰는 띠링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오늘은 띠링이네요. 저도 진정 느껴졌습니다. 띠링 갑자기 눈에서 빛이 확 나. 자 이제 그리고 행동의 진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 대학이 사라진다 뭐 이런 것들. 노동 중에서 어떤 부분이 소멸되고 네. 중요한 네. 것부터 먼저 진행하죠. 그 첫 번째에서 존재의 진화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던 거죠? 인간 존재의 진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공지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우리 인공지능으로 내 업이 바뀌는 것만 생각하는데 문제는 기존의 연구가 안 되는 게 얘 때문에 약간 부스터를 붙었어요. 왜냐면 생명공학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건강하게 오래 살지 안 풀리던 문제들이 최근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연구가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그렇죠. 있어요. 인류 되게 무서운 연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누워서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을 읽고 싶어.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최근에 연구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식물인간이야. 예, 식물인간 같은 거. 아버지가 식물인간이야. 예. 근데 왜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 나. 기존에는 눈도 못 움직이시고 당연히 말은 안 되면은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근데 이분이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만 갖고 계시면은 인공지능한테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화를 보여주면서 뇌파를 학습시킨 패턴이 있어요. 영화 스토리랑 뇌파가 매칭이 되어 있는 풀셋이 있거든요. 요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누워있는 환자가 새로운 생각을 해도 뇌파만 가지고서 머릿속으로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글로 뱉어내요. 뇌파를 읽어서 텍스트화한다고? 네.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외의 영역에 연구가 급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얘네 이 연구 다 언제 한 거야? 근데 인공지능이 지금 최근 나온 지가 우리가 GPT라는 거 우리가 입에 붙여서 쓰기 시작한 게 1년이 안 됐는데 한 1년 만에 어마어마한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전부터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던 건데 이게 약간 바틀렉이 걸려 있던 건데 오케이. 이게 안 되는 건데 이걸 붙여볼까 딱 되는 거예요. 생성형 언어 모델인 네. GPT가 큰 역할을 했네요. 다 그냥 그렇죠. 갖다가 기름을 한 바가지씩 부은 거랑 똑같네 효과가. 이게 비주도 학습이라고 해가지고 나도 뭔지 모르겠는데 데이터를 버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가 여기서 패턴을 찾아가지고 아하. 얘도 뭔진 모르지만 이건 것 같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이 보기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으면 갖다 쓰는 거죠. 그것도 서로 오픈해서 갖다 쓰니까 업계 전체가 서로 다 같이. 서로 배우는 거죠. 예를 우리나라하고는 거의 무관한 연구 중에 이제 아프리카 연구를 봤더니 재밌는 게 메뚜기를 출몰하는 패턴을 또 연구했어요. 우리나라 농작물 뭐 메뚜기 피해가 아직까지는 크게 이슈가 안 돼 있는데 아프리카 너무 중요한 건데 패턴을 함수화 못 시켰어요. 네. 근데 인공지능한테 쏟아붓더니 함수를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걔가 계산을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게 식량 문제를 해결하니까 당연히 그들의 건강과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죠. 거기다가 양자 컴퓨터 붙기 시작해봐.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터가 붙으면 퍼포먼스가 수백 배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수백 에너지나 사용비가 수백 배 이하로 떨어져요. 거의 개인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하나의 엔진 자체가. 만약에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붙어서 개인화까지 된다면 어떤 세상이 올까요? 와, 좀 무서울 정도로 놀라운 것 같은데 원래는 2030년 정도를 봤어요. 양자 맞아요. 컴퓨터 그 정도 가는 시기를. 근데 지금 많은 국가들이 돈을 더 쏟아붓기 시작해가지고 그거보다 몇 년 당겨진다는 예측이 최근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개인이 있어봐서 어디다 써 했는데 이젠 네. 쓸 때가 있잖아 AI 때문에. 그러니까 붙는 거지. 사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만 봐도 한 30년, 40년 전 흔히 뭐 슈퍼컴퓨터라고 불리던 것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얘가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이거 집채만한 슈퍼컴퓨터예요. 네. 몇 년, 30년 전에 근데 우리 이거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지 들고 다니고. 그럼 내가 인공지능 그 집체만의 인공지능을 내 폰에 또는 글라스에 넣고 다닌다. 저는 애플이 뭐 이번에 비전 프로 발표한 것도 그 로드맵을 좀 보고 있다라고 봐요. 거기도 이거를 인간의 비전을 대체해가지고 비전과 뇌를 대체해버리겠다라는 게 그들의 장기적인 저는 큰 보석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분명히 비전이 있으면 자본이 쏟아져 들어가면서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네네.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일례로 일본의 삼성전자만 해도 원래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연구를 몇 년 동안 사실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었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들어간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GPU가 많이 있어야지 연구를 붙일 수가 있는데 돈 주고도 지금 사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GPU를 무조건 다 여기에 아하. 올인. 현재 이렇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연구는 일단 다 밀어보자. 이것만 해보자. 다 그렇잖아요. 구글도 뭐 빨간 신호등 삥 한번 네. 울리더니 다 글로 다 집중. 네네. 이게 사실 요렇게 될 때 업계 판도도 엄청 바뀔 가능성이 있죠. 요렇게 판이 딱 그렇죠. 바뀔 때. 큰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렇죠. 치고 올라가는 젊은 기업, 작은 기업들도 좀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뭐 제가 있는 교육 섹터에서도 보게 되면 사람을 대체한 인공지능 튜터나 인공지능 강사나 그거 개발하는 기업들 최근에 엄청 많아졌거든요. 저도 그런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몇 년 안에 나오겠네요. 인공지능 코치 튜터.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는 올해 연말쯤에 출시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외국어 학습하는 건데 네. 1대1 튜터를 붙인 거를 넘어서서 1대 N. 한 명의 학습자를 한 6명의 외국인이 붙여가지고 대화해 주는 것처럼 그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어디서 해요? 웅진 겁니다.
2D에서 해요? 아니면 저기 메타버스예요? 일단 어디서 해요? 수작은 태블릿이죠. 10인치 태블릿에서 오케이, 하는 오케이. 건데 네. 그걸로 이렇게 이제 게임하듯이 들어가서 아하. 여행도 하고 미션도 수행하면서 아하. 말을 해야지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하. 마치 인터랙티브 무비 같은 오케이, 건데 오케이. 내가 말을 듣고서 뱉어내야지만 이게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아하. 그러니까 재미있게 막 하다 보게 되면 게임처럼 하면서 6명, 7명하고 내가 영어 대화를 2시간 동안 했네? 오케이. 이거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용료가 한 달에 100만 원이냐? 그게 아니죠. 학원보다 싸겠지. 훨씬 싸게. 예. 아, 교육 쪽에서도 엄청 이게 인간이 너무 많은데 도전하는 거예요. 옛날에 마치 맞아요. 신의 영역이라고 했던 막 생명 연장에 도전하고 맞아요. 원래 한 시간에 여기까지만밖에 못 갔는데 네. 이만큼 가는 걸로 하고 외국에 있는 사람 못 만났는데 그냥 다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영역의 확장, 존재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저 걱정되는 게 저거예요. 이 구글이 캘리코라는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두더지를 연구해서 인간 수명을 200세에서 500세 사이까지 증가시키겠다는 걸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이 연구가 더 그렇게 오래 산다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연구가 지금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대표님이 저는 수명이 200세다. 대부분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 표정이 안 좋아지세요. 그럼 저는 오래 사는데 뭐가 싫으세요? 그러면 머리가 하얘지신대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 이게 사는 게 엄청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수명이 뭐 한국 남자 80인데 10년 더 살아. 이건 사람들이 그냥 괜찮다고 보는데 10년 전에 100세, 200세 무서워하세요. 특히 종교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답을 내야 될지 고민이 많아지셨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러니까 예. 가능한 얘기예요. 뻥이에요, 구글. 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실제. 예.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 많은 거에 대한 어떤 방정식 패턴 찾기거든요. 생명공학 연구들은 10만 명, 20만 명부터 하고 그 패턴 찾는 걸 했었어요. 사람들이. 연구원 1000명이 안 됐으면. 근데 이거를 20만 명이 붙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 파운데이션이 붙어버리면은 또 상황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붙으면 여태까지 우리가 연산해서 불가능했던 걸 빠르게 연산을 가능하게 하면서 계속 추진하고 수정하고를 연구에 네. 박차를 가게 되는구나. 사람들이 이걸 인공지능 소설가는 몇 명의 소설가를 대체하는 거냐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저는 이건 답이 없다라고 봐요. 일반 소설가는 여태까지 소설 쓰기에서 봤던 소설의 건수가 보통 몇천 권 이내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파운데이션은 수백만 권 이상 학습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사람 소설가 그럼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 1000명을 대체한다고 볼 수가 있느냐? 전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맞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는 길을 찾을 겁니다. 아 그럼요. 맞아. 시스템 2를 다른 데 더 써먹을 게 많이 그럼요. 있습니다. 예. 맞아.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예. 더 착하게 삽시다. 맞아. 자, 두 번째 갑시다. 어떤 이게 마음의 진화, 경험의 진화, 뭐 감정의 진화, 뭐 이 중에서 어떤 얘기를 하나 딱 들려주실래요?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귀에 질문도 이렇게 하고 그러셔. 무선 이어폰 꽂고 다니잖아요. 콩나물 어, 대가리 같은 거. 이거 꽂고 다니면은 왜 꽂고 다니는 것 같으세요, 대표님은? 대표님은 일단 그거 잘 안 쓰시죠? 아, 나 엄청 쓰는데 많이 쓰세요? 어디서 쓰세요? 녹화하고 네. 직원들이랑 회의할 때 이외에는 어. 차 안에서 집에 갈 때 오갈 때 거의 끼고 있어요. 저 엄청 좋아해요. 차 안에서 근데 그냥 오디오 틀으셔도 되잖아요. 그냥 귀로 꼽아요. 아하. 아,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 뒤에 타니까. 굉장히 그럼 이제 에티켓을 지켜주려고 하는 건데 젊은 친구들이 이걸 꽂고 다니는 이유를 물어보게 되면 옛날에 우리가 이거 처음 나왔을 때 광고를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길을 가면서 젊은 친구가 듣고 있는데 자기만의 공간으로 바뀌어요 계속 공간이. 맞아요. 뭐냐면 저는 이거는 젊은 사람들한테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내 공간이야. 나는 내 공간이 없고 공간 비용이 너무 비싼데 소리를 통해서 공간감을 확보해 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대표님 안 꽂으실 거라고 여쭤본 이유가 대부분의 이렇게 기업체 오너나 그런 분들은 이걸 안 꽂으세요. 자기만의 공간이 많으니까는. 근데 공간 확보가 안 된 분들이 이거 갖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 느낌 아세요? 네. 진짜 확 빼버리고 싶어. 네. 근데 이걸 빼버리는 순간 걔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공간을 침범당했다고 맞아. 느껴요. 나 그 정확히 왜냐하면 차를 딱 타잖아. 네. 옆에 차잖아요. 내가 운전하고 우리 막내가 옆에 타. 이걸 꼽는 순간 문 닫았어. 네. 말 시키지 마요.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문 닫았어. 그냥 딱 네. 닫았다고 선언하는 거야. 이걸 빼면 문 열었어. 들어와도 돼. 이거고. 근데 인간은 누구나 독립에 대한 욕망이 있거든요. 맞아.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 나만의 공간. 도시에 모여 살면서 독립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플이 만든 이 장비가 독립에 대한 욕망을 자극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것처럼 첨단 장비 수많은 것들은 사실은 편리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현대화되면서 포기했던 많은 욕망과 감정들을 다시 불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독립을? 예. 일례로 뭐 저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가끔씩 대체육이나 베지테리언 그런 이제 고기 있는 식당을 갈 때가 있는데 네.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딜레마 중에 하나가 전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육식을 해야 되거든요, 또 식성상. 근데 동물들이 굉장히 잔인하게 키워지고 도축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딜레마예요. 근데 지금은 딜레마죠. 문제가 배양육이 너무 비싸요. 그래, 너무 비싸. 근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배양육이 더 좋은 기술로 가게 되면
배양육이 보편화될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입장에서는 식욕이라고 하는 욕망과 이상주의라고 하는 욕망이 상충되고 있는데 둘을 동시에 할수 실현할 있지. 수 있는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기술은 사실은 결국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어떻게 채워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인간의 마음에 맞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인간의 마음과 합치되면서 점점 진화해 나가고 그런 기술들이 점점 더 발달하고 뭐 그렇게 기존에는 되겠네요. 요만큼만 누리고 있었던 건데 누리고 기술을 있던 통해서 건. 더 많은 욕망과 감정을 누리면서 인간의 감성은 더 풍부해지고 내가 원래 포기하고 있던 나다움, 인간의 아름다움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진화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인간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존재와 마음을 좀 네. 정리하면서 점점 더 개인화돼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인공지능 때문에 네. 정말 이젠 대량 생산되는 게 없을 거예요. 네. 옷이고 뭐고. 디자이너도 유명한 디자이너 하나가 디자인 하나 했어. 네. 샤넬이 했어. 네. 그러면 샤넬 했기 때문에 다 같이 했잖아. 샤넬 1, 2, 3, 4, 5. 샤넬이 10만 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예. AI로 다 디자인 하잖아요. 맞아요. 요새. 국내외 패션 브랜드가 몇 번의 패션쇼는 이미 진행을 했었어요, 사실은. 했죠. 예, AI 패션 패턴을 쇼. 입력한 다음에 그쵸. 디자이너가 패턴을 봐서 예를 들어 샤넬 감성이 있는 옷을 순간적으로 1000벌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쇼업하고 개인화된 패션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다 예. 수업도 네. 한 교실에서 들을 필요도 없고 메타버스에서 각각 맞는 AI 코치들이 붙어서 네. 자기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뭐든지 다 AI 때문에 네. 그러니까 AI 때문에 그 사람의 맞춤이 대량 생산될 수 있는 거죠. 네. 하나의 대량 생산. 네. 112, 1, 2, 3, 4, 네. 5, 6. 그랬을 때 예. 인간의 그 소외? 네. 고독? 개인이 되게 좋지만 막상 개인으로 네네. 지내보면 뺏기는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잃는 게 많아요. 이 이름도 있겠죠. 맞아요. 이름가. 인간은 뭐 칸트가 했던 말이긴 한데 비사교적 사회성을 갖고 있는 존재 같아요. 저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싶긴 한데 또 너무 연결되는 건 불편해. 독립, 개인화의 시대로 가긴 한데 이게 너무 극단화돼 버리면 생기는 문제가 그럼 평생 기계를 매개해서 인간을 만날 것이냐 또는 인간이 없이 맞아. 기계하고만 대화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적정선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걱정되는 건 기업이 효율화를 들고 나와서 너무 많이 기계를 앞단에 세우는 것 같아요. 맞아. 일례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도 좀 버벅될 때가 있지만 음식점에 가면 여기는 초기에는 국밥집도 다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어르신들 많이 가는 국밥집도 명륜칼국수도 키오스크 시스템이 다 키오스크 바뀌었고. 바꿨어요? 그럼 나는 이게 싫어.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 이런 욕망이 있는데도 이걸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선에서 제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그런 제어를 시작한 국가들도 있어요. 예, 유럽 쪽에서는 뭐 스페인도 그렇지만 몇몇 국가가 뭐 은행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기계를 너무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기업이 약간 속도를 늦추게 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주는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 필요하다고 시작했습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국내는 아직 그런 논의가 좀 없어서 이게 조금 다 효율로만 가면 반드시 우리가 잃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효율은 나중에 채울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잃은 네. 인간의 존엄이나 이런 걸 잃으면 인간의 마음에 는 상처가 대를 물려가잖아요. 네.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인류의 뭐랄까 다정하고 사랑하고 사는 DNA를 바꿀 수 있거든요. 이게 관계. 예. 관계 DNA를 바꿀 예, 수 예.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지금 저희는 막 던지고 있어요. 각자 알아가서 자기 분야 거 가져가서 고민 시작하십시오. 그 우리가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제가 되게 어른들한테 공부하라고 네. 우리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랬어요. 미경아 그 나이 40 이상 먹은 사람들한테 뭐 AI니 메타버스니 맨날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사람 너밖에 없는 거 아니야? 예. 예. 대학 교수들은 20대들한테 잔소리하지 네가 네. 제일 잔소리만이야 우리나라에서. 네. 너도 욕먹지? 갖고. 예. 맨날 공부하라 그러니까. 예. 근데 진짜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기의 존엄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공부하지 맞아요. 않으면. 아니 AI를 모르고 네. 어떻게 50년을 살면서 맨날 AI 때문에 막 예. 이렇게 툭툭거리면서 승질만 네. 부리고 살아. 무슨 네. 105살 할아버지도 아니고.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공부들 안 해요. 자기 존엄인데.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 책에서 던진 사도가 인공지능이었는데 인간이 인공적으로 진화를 시작한 거다. 원래 진화는 되게 느린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속도가 너무 빨라요. 빠르다는 말은 내가 안 따라가게 되면 난 점점 더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정말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지낼 건지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같이 살 건지. 들어가면 또 한 100명 있지 않을까 들어간 사람들? 근데 또 그 산에 들어가는 프로 거기 나오는 PD님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금세 내려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오래 못 버티신대요. 그 자연인이다 모래 예. 못 버틴다며. 인간이 갖고 있는 관계욕이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그게 사실은. 남으로부터 네. 인정받고 칭찬받고 네. 막 이러는 욕구들 그죠? 얼마나 강해.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가끔씩 재미삼아 그 질문을 해요. 지구가 멸망해서 너 혼자 남았으면 뭐 하겠냐고. 그럼 학생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중에 저 얘기가 없어요.
명품 샵을 털어가지고 뭐 루이비통을 뒤집어 쓰고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20억짜리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겠다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해요. 그걸 희망하는 건 지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 맞아. 용기심이 누가 있는 거고. 봐주니까 하는 거지. 그쵸? 혼자 살려면 그거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예. 그냥 사람 하나 있으면 제일 좋지. 그럴 때는 맞아요. 하늘에서 뚝 맞습니다. 떨어져야지. 맞아요. 아하.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세 번째 우리 진아 이것도 재밌어요. 가족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까 그 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가 사라진다, 어른이 사라진다. 이 부분 네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사실 뭐 올더스 헉슬리의 책에 나오는 그 디스토피아 세계관처럼 부모가 사라진다는 맥락이 뭐 기계가 출산을 하고 우리는 가족을 구성하지 않는 그 시대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부모의 역할이 극단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인간극장 같은 걸 잘 이어보는데 거기 보면 가끔 진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남자, 여자 두 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는데 부부가하고 한 1편을 보다 보면 막 반말을 하고 존댓말하고 엄마하고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70이고 엄마가 95세. 그럼 거의 부부같이 지내요. 또 어떨 때 보게 되면은 뒤집어진 관계도 있는데 애가 직장 다니고 아버지가 공부하고 있는 가족. 이런 거 흔하잖아요. 맞아요. 아버지 1차 은퇴, 2차 은퇴하고. 그러면 전통적으로 가족에서는 부모가 모든 걸 다 알고 이렇게 책임져주고 끌어주는 관계였는데 이게 뒤집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수평적이 되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전 부모가 사라진다라는 게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끌고 간 존재가 아니라 자녀하고 동반자적인 관계로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관계. 이게 보편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수명과도 관련이 있죠, 그죠? 수명하고도 관련이 되고 경제적인 생활을 오래 해야 된다는 관점도 있고요. 경제적인 것도 있네. 예, 또 앞서 배움의 문제. 배움의 문제는 어떨까요? 내가 뭘 배워야 되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더 잘 배웠어 이걸. 그럼 아이한테 다시 물어보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최근에 보면 그냥 직장만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은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것들 툴을 더 못 쓰세요. 오히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인공지능 수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 아이들이 더 잘 써요.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그럼 아이한테 배워야 돼요 집에 가서. 예. 챗GPT 같은 거는 네, 어차피 전 세계인 다 1학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아빠 이제 나온 지 6개월 됐으면 네네. 초등학교 1학년도 몰라, 네. 고등학생도 몰라, 서울대학교 1학년도 몰라, 60 다 된 김비경도 몰라. 어차피 전 네. 국민 1학년이잖아. 맞아요. 그럼 먼저 배우는 사람이 이해하면 네,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걸 왜 안 배워요? 참 그런 게 우리가 어떤 문턱을 넘어가는 게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공무원분들 이제 강의할 때 그걸 많이 보여드려요. 공무원분들 뭐가 힘들어요? 그럼 무슨 뭐 있나 공모전 행사하는데 이름 정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플랜카드에 뭘 써야 될지 모른다고. 그저 물어봐 저기한테 리튼한테. 강의 자료 없이 그냥 바로 해보겠습니다라고요. 지금 최근에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무슨 시에 구도심 상권 재생시키는 거 하는데 표 숫다고 하면서 청장님한테 혼난다고. 리튼한테 물어봐. 100개 뽑아. 저 이렇게 해서 참신하게 기깔나게 나오거든요 표가. 그럼 그때부터 이거 한 달에 얼마냐고 뭐 해야 되냐고 뭐 막 얼마요? 물어보세요. 뭐 얼마요? 네. 그거 리튼한다고 하고. 맞아요. 그것도 돈 내기 싫으면 바드나 빙한테 무료로 그러니까. 써도 되거든 당분간은. 그러다 마음에 들면 한 달에 뭐 $10, $20 내면 주면 되는 거고. 되고. 예. 그 네이버에서도 나오잖아요. 곧. 첫 해보는 걸 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만 해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굶는데. 예. 그러다 햄버거도 못 시켜 먹는데 이제 어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배움의 시간이 지나가고 책임감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어른의 삶이 지나가면 어른은 아이들을 보살피고 맞아요. 우리가 어른에서 그 노인으로 변해가면 네. 그 다음 계층이 어른을 봐주고 이게 지난 수천 년간 이렇게 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3등분이었죠. 3등분. 배우고 일하고 네. 은퇴해서 쉬고. 은퇴시고. 근데 이게 변하는 거예요. 은퇴해서 쉬고가 아니라 제가 요즘에 이제 제 또래 만나면 이 질문 많이 해요. 너 혹시 70에 은퇴, 2차 은퇴하면 그 다음에 뭐 할 거니? 물어봐요. 그럼 나 아직 1차 은퇴도 지금 생각 안 했는데? 근데 한국 남자 기준으로 제 나이 또래가 1차 은퇴 시작한 연령대거든요 이미.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50대 초반이니까. 주반 하죠. 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2차 은퇴 때까지도 쌩쌩하게 지내야 될 텐데 1차 은퇴도 고민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이제 물어보죠. 대부분 1차 은퇴하고 나서는 전 국민 자영업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단체로 1,000억을 번 후 그걸 나눠서 월급으로 갖는 거는 네. 그 전 세대가 하고 맞아요. 이제 1차 은퇴하시는 50대는 그걸 하기 힘드니까 각자 자기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자기의 가게를 자꾸 차리려고 하는데 전 가게를 차리는 게 아니라 너의 기업을 만들려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기업. 지금 저는 노동 2.0이라고 봐요. 경제학자들도 쓰는 개념인데 오케이. 한 기업의 부품처럼 내가 존재했던 건데 이젠 내가 설계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노동 3.0은. 챗GPT가 도와줘요. 예. AI가 도와줘요. 그러니까 겁을 내지 말고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 내가 또 작곡가 나왔어요. 혹시 아시나요? 작곡가. 작곡 평생 안 했습니다. 대학 졸업한 이후. 근데 저는 이제 평생 강의만 했잖아요. 근데 작곡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내가 AI랑 작곡을 시작했어요. 잘 돼요. 코드 예. 짜줘. 예. 너무 좋아. 만약에 새로운 직업을 가질 때 한 직업이 숙련되어지는데 보통 10년에서 15년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AI가 도와주면 그 시간을 엄청 단축한다고요. 맞아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식견만 있으면 그러면 코드 짜주고 이렇게 작곡하잖아요. 그럼 내가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파이널을 이렇게 힘차게 끝나는 걸로 해줘.
중간에 에피소드가 약간 눈물 나는 거였으면 좋겠어. 맞아요. 막 그리고 이제 그 음표에 여기에 어울리는 가사는 뭐가 있을까? 완전.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설계하고 그걸 위에서 쳐다보면서 지시하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매니징해 나가면 얘가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거죠. 엔터 회사의 대표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지. 수많은 작곡가를.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맞아요. 제가 그래서 기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게 주인이 아니라. 맞아. 예, 예. 그래서 이런 걸로 내가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몇 개를 짜면은 내가 라디오 방송국 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AI 라디오 방송국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AI PD가 쫙 붙고. 네. 아니 왜 이걸 아니 무슨 55세 됐다고 60 됐다고 뇌가 정지한 것도 아니고 왜 못해?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처음에 약간 배웠잖아요. 며칠 고생해서. 그 고생 정도 좀 했지. 노력만 하면 돼요. 맞아요. 네. 아니 내가 단어 나갔는데 아래 한글보다 안 어려워. 아, 그거보다 아래 한글 단축키만 해도 수십 개가 있잖아요. 이거 안 어려워. 이거는 그냥 내가 뭐 하고 나면은 그 다음 거 누를 것도 지가 물어봐 막. 네, 맞아요. 아래 한글은 안 물어봤잖아. 우리가 다 찾아서 막 봐야 되는데 워드보다 쉬워. 제 친구가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챗 GPT 쓰려고 하는데 뭘 깔아야 되냐고. 깔기 뭘 깔아 그냥 널 브라우저에 깔어. 치면 되지. 널 깔어 널. 저기도 못 깔아 널 깔어. 그래야 되겠다. 아 재밌습니다. 이제 공간 붕괴는 어떤 얘기 하신 거예요? 최근에 일본 관련된 연구들 좀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네, 네. 일본은 인공지능하고 로봇을 붙여갖고 쓰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예요. 근데 거기 재미난 씬들을 봤더니 로봇은 도쿄에서 근무하고 네. 사람은 도쿄에서 한 300km 먼 거리에서 근무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원격 근무. 아 이게 물리적 공간이 네. 웬일이야. 우리나라도 맞다. 그렇지만 편의점 야간 근로자가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급여가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어떤 걸 시작했냐 하면 편의점 야간 근로자가 원래 8,000명이 필요한 건데 한 200명으로 대체해버렸어요. 뭐냐면 디폴트로는 인공지능 로봇가 근무를 하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수백 킬로 밖에 있는 오퍼레이터가 원격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로봇을 조작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전 산업 분야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죠. 사실 지금 이게 크리티컬하게 그죠? 바라보고 있는 거는 의학 쪽입니다. 의사가 이게 되기 시작하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국토가 넓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보다 의사가 더 부족해서 방사선 촬영 기사가 부족해요. 그래서 재작년에 캐나다에 통과된 법안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영상 처리하는 이 기사분들을 원격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은 크리티컬 만약에 수술을 리얼타임으로 한다. 이거는 위험해요. 그치. 오늘 제가 오전에 통신사 간부들을 만나고 왔는데 대표님들 만나고 왔는데 아직까지는 중간에 장애가 발생하고 하는데 원격으로 집도하다가 편의점 물건을 1분 동안 맥주가 안 채워져도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수술이 1분 동안 멈춘다? 안 되죠.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넘어갈 수 있는 벽은 있지만은 그래도 꽤 많은 영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서울, 부산이다 이런 공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과 로봇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로봇들이 그러니까 사람 1000명인데 그 1000명을 로봇이 딱 배치되면 사람은 뒤에서 그 1000명을 관리하는 50명, 100명만 있어도 되는 거지. 네, 일본 케이스에서는 그건 한 2%를 잡고 있었어요. 사람 2%? 네. 원래 그 오퍼레이션에서 발생하는 에러가 2%.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의 머리 역할을 해주고 몸을 로봇이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본다고 이렇게? 하면. 네. 네. 근데 놀라운 건 8,000대의 로봇이 가 있는데 하나의 머리가 조작하잖아요. 얘는 무서운 로봇인 거예요. 왜냐하면 8,000개의 매장에서 발생하는 거를 다 알고 내가 배우는 그렇지. 거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근로자가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대학 사라져요? 제가 이 얘기를 저희 학교 이제 총장님한테 해드리면 굉장히 화내실 수도 있지만 교수님 이런 얘기 왜 어떻게 잘못해서 잘리려고. 저는 근데 저희 경희대도 그렇지만 우리 대학이 이 모습으로 많이 안 바꾸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잠깐 뭐 변해야 영어 되나? 가르치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외부 기업들이 엄청나게 좋은 플랫폼을 갖고서 막 들고 나오고 있는데 대학은 너무 늦은 속도로 스스로 올라가고 있어서 이러면 추월당해요. 대학이 지금 추월 안 당하는 사실 몇 가지가 있어요. 대학은 연구를 많이 했던 집단이 여러 명이 있다. 교수들. 그치. 학문에 대한 하나의 인증 역할을 해주잖아요. 사회적인 약간 배경 역할도 해주고. 그죠? 근데 이런 가치를 그냥 교육의 질적인 수준이 높은 걸로 치고 올라오게 되면 인증을 안 해주면 어때? 질은 얘가 더 좋은데. 그러면 전 그런 순간 밸런스가 충분히 넘어간다고 오지. 봐요. 추월당하는데. 충분히 오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수 100명이 더 그럼 위대한 거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하나가 200명보다 연구 안 하고 있는 교수보다 더 훌륭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역할을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주장을 합니다. 교수의 기존의 역할을. 대학, 기존 네. 교수의 역할을 바꿔야 된다. 안 그러면 사라진다. 사라지면 안 되지. 애들 누가 가르쳐요? 근데 저는 그래서 역할이 지금 있는 개념 중에는 뭐 멘터나 퍼실리테이터 그런 역할을 롤을 시프팅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1부터 10까지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주고 마음을 열어주는 역할. 그거라는 게 나의 주된 역할로 전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경험이 바뀌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과거와 배움은 달라. 더 많이 필요한데 더 많이 필요해. 더 많이 필요하죠. 예. 그렇지. 예. 근데 그것이 옛날처럼 네. 외우고 시험 보고 외우고 시험에서 네. 올라가고 인증받고 졸업장 받고 끝. 이걸로 네, 그건 아니다. 졸업장 받고 네. 이걸로
기업 취업하고 네. 이걸로 사람이 인재냐 아니냐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야. 이제는 그렇죠. 달라지겠네. 가장 중요한 건 지금에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배울 자세가 돼 있는지 직원으로서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는지 오케이. 요즘에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진짜 안 배우는 사람들은 안 되거든요. 네. 요번에 저희 회사 직원들 전체가 AI 수업을 듣습니다. 예. 그 AI 수업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AI 현재 나와 있는 툴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쭉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경영 지원 파트는 엑셀에 AI가 붙고 그렇죠. 모든 파일들에 네. AI가 붙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면 엑셀에 AI 붙은 거면 잘 사용해도 네네. 엄청난 생산성이 좋죠. 올라가죠. 예. 그럼 이제 영상 지금 여기 편집하는 친구들도 작가들도 지금 AI 툴들 중에서 내가 당장 가져다 쓰면 나의 어시스턴트 2명 네네. 두는 것 같은 효과 이걸 다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안 배우려고 하면 네. 지금은 안전할 수 있지만 1, 2년 후만 되더라도 그런 직원들이 훨씬 더 경쟁력을 가져요. 아, 그럼요. 매력이 있는 예. 거죠. 그럼 빨리 배워야 돼요. 지금 이번에 내가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영어로 강의를 만들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네. 크롤링을 시켰어요. AI한테. 내 목소리 똑같아요. 텍스트 영어 집어넣잖아. 예. 기가 막히게 막 내 목소리 톤으로 영어를 네. 그렇게 잘해. When you get 60, it wasn't so late after all. In your 40s is never ever too late. Therefore, get started anything what you want to do. If you want to study, start studying. If you want to work, start working. 내 한국말로 네. 한 강의 영상에다가 한국말 오프시키고 보이스를 영어 한 걸로 다 바꿔서 하거든요. 네. 조금 있으면 립싱크 딱딱 맞추는 것도 나온대요. 맞아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이미 적어는 샘플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본이 영어 영화 클립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걸 립하고 내용을 맞춰가지고 뭐 일본어나 프랑스어로 바꾸는 거. 네. 이것들이 이미 성공 단계가 됐습니다. 맞아요. 슈퍼톤이 그런 거 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거 많이 그거 하고 있다고요. 있잖아요. 예, 예. 그죠? 은행은 제가 이제 모 은행의 핵심 자문역이긴 한데 그거는 괜찮아, 그냥. 행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많이 은행 잘리겠다. 사라진다고. 학교에서 잘리고 은행에서 잘리고. 일단 은행 경영자들은 재밌어. 저 얘기를 하세요. 콜센터나 상담사 텔러들 바꾸는 거. 근데 저는 그것도 당연히 교체가 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더 중요한 문제는 은행 자체도 사실 저는 교체된다고 봐요. 왜 은행이 그래요? 원래 하던 역할이 은행의 역사가 사실 엄청 오래 안 됐어요. 은행이 해봤자 기원전 한 2000년 정도부터 생겼던 건데 인류 역사가 30만 년인데 네. 불과 요만큼 끄트머리에 생긴 건데 이게 앞으로 10만 년 더 간다라고 보는 건 저는 과대평가라고 보거든요. 그럼 은행은 뭐라는 거예요? 중개자인데 중개는 우리가 상대방을 못 믿거나 잘 모를 때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중간에 껴가지고 내가 중간에서 리스크 관리해줄게. 얘가 안 뛰어먹게 해줄게. 네. 근데 이미 개인이 초인류를 지나가면서 나의 많은 것들을 레코드를 갖고 증명할 수 있고 인공지능의 학습이 되면 상대방도 이거 들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 야, 인공지능이랑 블록체인이랑 네, NFT랑 붙으면. 싹 다 붙으면 메타버스 같이 붙으면 진짜 그러면 굳이 내가 만약에 10억을 싹 맡겨야 치네. 되는데 굳이 되게. 은행한테 1년에 몇 천만 원 이걸 떼주면서 이걸 왜 맡겨? 그렇지. 내가 더 안전한 리스크 관리해서 이거 하는 게 낫지. 이런 거래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좀 역설적인데 우리가 이제 석기 시대 때 그렇게 거래를 한 거거든요. 다 일일이 물건 등짐에 싸지고 다니면서. 저는 인류가 일부 생활 양식은 오히려 과거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모든 것들 내가 직접 중개자 없이 직접 거래하는 마켓으로. 근데 직접 거래하려면 이제 직접 어떤 보안 문제라든지 신뢰의 문제라든지 시스템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정말 AI가 엄청난 걸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으로 가려고 멈칫거렸던 모든 발의 엔진을 다룬 것 같아요. 블록체인 기술도 엄청 빠르게 발달. 맞아요. 메타버스는요 진짜 3D 생성을 AI가 하니까 얼마나 빠르게 네. 그 그래픽 작업들이 얼마나 빨라지는지 메타버스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 보니까. 최근 통신사들이 그래서 다시 이제 애플 비전 프로 얘기 나오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세요. 맞아요. 그래야 될것 통신망을 같아요. 어떻게 확충시켜야 되고 다른 사업 우리가 뭘 더 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맞아요, 진짜. 네. 정말 2023, 24, 25 한 3년 되게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사실 인류 역사 자체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인류의 역사를 2000년, 기원 후만 보면 2000년인데 GDP 통계는 기원 후부터 있거든요. 놀라운 게 1년부터 1700년까지 GDP 증가한 게 3.5배밖에 안 돼요. 글로벌 통계가. 근데 그 뒤에 따라온 2000년까지 300년 동안 증가분이 9,800배예요. 근데 무서운 건 맞아. 이 가속이 더 빨라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꺾이는 게 아니라. 예. 교수님들 얘기하면서 막 신나죠? 얘기가 티키타카가 잘 되니까 너무 즐겁습니다. 재밌어, 예. 재밌어. 반드시 레벨업 해야 될 게 뭘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싶었었는데, 이 A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AI 툴을 사용하는 법도 당연히 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AI를 가지고 나 개인이 어떻게 빠르게 이거를 가지고 와서 내 사업에 써먹어서 내가 뒤처지지 않고 이 사회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손해보지 않고 이득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냐도 빠르게 공부하는 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고민의 그 꼭지들이 이 책에 여러분들 적어도
최소 5개씩은 코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걸 딱 가져오셔서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책임 있게 공부하시고 책임 있게 생각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적용해 나가고 내 인생을 적응해 나가고 하는 것들도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의 현재 존엄을 위해서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레벨업 네. 하시라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인공지능이나 기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 그런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빈 창이에요. 얘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답변도 해주지 않아요. 얘는 목표나 목적이 없거든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크고 더 아름다운 인간만의 목적과 목표를 만들어서 얘를 도구화시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은 더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 인간답고 더 커지는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진화하는 여정을 함께 하시는 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멋있다. 10분 정도 저희가 이 책을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에 대해서 짧게라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목표를 세워야 될 단계니까. 이제 나는 AI와 함께 네. 협업하 이런 걸 한번 해보겠다. 예, 뭐 뭘 이런 거. 해보겠다. 이런 꿈을 이뤄보겠다라는. 맞아요. doing하지 않으면 예. 네. 워킹을 안 하죠. knowing, doing, 네, working. 맞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네.